나는 특별한 존재니깐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살인이라는 생애 첫 경험을 지극히 냉정하게 완수한 나를 칭찬하고 싶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친척 2명을 살해한 마츠무라라는 남성이 재판에서 한 말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던 그는 전형적인 나쁜 사람이었죠. 1981년 8월 3일에 일본 오사카부에서 태어난 마츠무라는 어릴 때부터 성질이 더럽기로 유명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편이었던 그는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변하고는 했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항상 폭력 사건에 휘말렸고, 한 번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차였을 때 분에 못 이겨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교사들은 그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학생이라 표현했죠.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의 폭력은 어머니에게 향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으킨 폭력 사태로 중퇴, 대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폭력 사태로 퇴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항상 사람들과 다투기 일쑤였고, 동료들의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던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와 거의 의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웃긴 것은 무엇 하나 이룬 것 없고 자존심만 강했던 그는 자기가 뭐라도 되는 마냥 엘리트라는 착각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난 대등하게 사귀기에 부족한 상대에게만 둘러싸여 왔다. 같은 세대의 인간에 비해 나는 단연코 이해력이 뛰어나다. 즉, 나는 하나를 듣고 열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를 듣고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력 및 도둑질로 집행유예 4년을 받기도 했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하도 개차반으로 소문난 마츠무라였기에 일자리는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그는 점점 궁핍해졌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자기를 피해 집을 나간 어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던 그는 얼마 안 가 다시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러 체포되며 거리로 나와야 했죠. 부모님이 자기를 외면하자 그는 친인척을 찾아다니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2007년 1월 16일에 교토에 있는 큰아버지 댁을 방문해 백모에게 돈을 빌려달라 했지만, 가문의 골칫거리로 소문난 그의 부탁을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백모가 자칭 엘리트인 자기의 부탁을 거절하자 화가 난 그는 무시하지 말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끝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만엔 하나로 치면 약 20만 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갖고 도주했죠. 외출했다 돌아온 큰아버지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날 유일한 방문자였던 마츠무라의 평소 행실에 관해 확인하자 1월 20일에 그를 유력 용의자로 선정하고 비공개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이 무렵 그는 도쿄에서 유흥으로 돈을 이미 다 탕진한 뒤 돈을 빌리기 위해 작은 할아버지의 집에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왔다는 것을 몰랐는지 작은 할아버지는 마츠무라를 집으로 들였죠.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는 그에게 돈이 없다고 말한 작은 할아버지는 그럼 하룻밤이라도 재워달라는 부탁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작은 할아버지를 살해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는 약 16만 원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는 도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자기가 백모와 작은 할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도쿄에 사는 동창생을 3번째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던 그는 다행히 2번째 범행을 저지른 날 저녁에 도쿄 시내를 걷다 체포됐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던 그는 2007년 9월에 교토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작년 말에 해고되고 거처가 없어지자 파멸을 단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원한이 있던 백모를 살해했다. 이왕 죽을 바에야 원한이 있는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작은 할아버지에게 원한은 없었다. 금품까지 빼앗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확실해 죄를 무겁게 만들려고 했다. 검찰은 그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자에게 여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계획성과 잔인성을 지적. 여전히 재판받는 도중에도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유족들의 마음을 짓밟고 3번째 범행까지 계획했던 그가 풀려나면 안 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순간 그는 다리를 꼬고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고 최후 진술에서 사건의 원인 절반 이상은 어머니를 지켜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있다. 세상에 빚진 게 없으니 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미리 준비한 메모를 천천히 읽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사람을 살해하고 사형을 받는 파멸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 및 심리 감정을 요구했지만 교토지법은 필요 없다라며 기각했죠. 2008년 3월 28일 재판부는 그의 범행에 강력한 사리가 있었고 두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결과는 중대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책임은 중대했고 형의 균형과 예방 차원에서도 극형은 부득이하다고 밝혔던 재판부. 마츠무라는 사형 판결에 불만은 없지만 지인에게 편지 쓸 시간이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사형수가 되면 편지의 발신 횟수가 제한되기에 항소했다는 그는 일주일 뒤 항소를 취하했지만 1년이 지난 2009년 말에 항소심 재개 신청을 하다 최고재판소에서 기각하며 사형이 확정됐고 2012년 8월 3일 그의 31번째 생일날 형이 집행됐습니다. 욱하는 성격에 모든 이들에게 민폐를 끼치다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던 마츠무라.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던 그는 사실 사회의 암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